예, 포도나무 넝쿨이 아주 잘 우거졌는데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순들이 나와서, 그래도 포도들이 뭐 광합성은 잘하니까 주렁주렁 매달려서 지금 잘 크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시는 저 나무 한 그루에서 이만큼 거의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한 4갈래, 5갈래 이렇게 가지를 뽑아 올려 가지고 위로 약 한 2m 정도 위에 지지대를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준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봉지를 다 세워줬잖아요. 밑에 잎이 촘촘하게 이제 거의 다 위에를 파고라처럼 막아줘서 굉장히 밑에가 훌륭한 이제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이 닿는 곳은 뭐 이렇게 손짓기를 겨순 나오는 것마다 따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계속 겨순이 나오는 건데요. 높아서 손이 안 닿아요. 이렇게 닿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순짓기를 또 해주는데, 그 겨순이 또 나요. 이렇게 또 사이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날이 워낙 좋으니까 뭐 그래도 이렇게 놔두면 뭐 포도 있고 포도가 커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름을 워낙 잘 주고, 오늘도 여기 밑에다가 이제 요소 질수비로 이렇게 좀 뿌려줬고요. 저 보이는 거는 이제 탭인데, 저거는 겨울에 뿌려준 겁니다. 올해는 안 뿌려줬고, 지난 12월에 탭을 뿌려줘서 뿌리가 이 옆쪽으로 뻗어올 수 있게끔, 이 가운데에다도 많이 뿌려줬고, 비료도 그래서 저는 저 뿌리 가깝게 안 뿌리고, 이런 쪽으로 가운데쯤에다 많이 뿌려줍니다. 그래 뿌리가 잔뿌리들이 길게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는 포도갈치 만져보면 웬만한 포도송이만큼은 됐어요. 크기가 이제 익어가는 단계가 될 텐데, 한번 살짝 볼까요? 안에를. 이렇게 보면 크기가 이제 알이 이제 조금씩 굵어지는데, 이제 날이 따뜻해진가 이제 잘 익겠죠. 병충해 약을 계속 주는데, 이게 뭐죠? 이게 담배나방인가요? 뭔가요? 이게 이런 벌레들이 많아요. 얘네가 이제 또 구멍을 내거나 알을 까거나 그러면 또 병충해를 걸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방제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넝쿨로 뽑아 올리면 이 가지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 불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두거든요. 따로 안 잡아주고. 뭐 이런 애는 나무처럼 이렇게 그냥 하늘로 솟아 있는데, 근데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도 바람 불어도. 대신에 이제 나머지 애들은 위에서 어차피 겨순들이 나오면서 서로 막 엉키고 설켜 가지고요,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가지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보다 훨씬 낫고, 가지를 잡아주려고 하다가 저도 올해 한 10개, 10개를 부러뜨려 먹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서로가 붙잡고 있게끔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뭐 무성하잖아요. 이렇게 잎이 없는 것보다 잎이 많은 게 낫습니다. 광합성 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고, 이렇게 햇빛 잘 받는 데 있는 거는 뭐 제 손바닥 한 3배 정도 되는 잎 크기로 크는데, 이래야 광합성이 잘 돼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잎이 크면 광합성을 잘해서 포도 익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데도 이렇게 좀 계속 벌레들이 있는데, 내일 오전에 얘네도 방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마찬가지로 고추 소독을 할 때 같이 동시에 포도도 소독을 해주는데, 사과나무도 그렇고, 뭐 약이 고추라고 해서 다를 거 없고 포도라고 해서 다를 거 없고, 그래서 사과나무하고 할 때 살균제, 살충제를 같이 해서 해주고요. 저는 주로 잎 밑에 쪽에다가 소독을 해줍니다. 어차피 위에는 닿기도 어렵고, 밑에다가 소독을 해주면 잎 뒷면이 소독약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앞면보다는 뒷면이 흡수율이 한 60%, 앞면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뒷면에다 소독약을 뿌려주면 훨씬 방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밑에 쪽에서 이 가지 같은 경우도 소독약이 충분히 닿게끔 흠뻑 주는 편이고요.
이게 지금부터가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포도 익을 때 그냥 소홀히 했다가 이 가지 같은데 가지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이런 데다 담배 나방 그 애벌레 같은 거 이렇게 까고 그래가지고 이 가지가 다 죽고 그랬었는데, 뭐 이게 새송가지는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제 본가지가 그렇게 또 구멍을 내고 그러면 본가지가 다 죽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죠. 이런 것도 잘 크네요. 올해는 한 가지에 두 송이씩 매달리게 했거든요. 이거 이제 두 번째 송이고 첫 번째 송이고, 이것도 첫 번째 송이, 두 번째 송이. 근데 뭐 첫 번째 송이가 더 클지 두 번째 송이 뭐 큰 차이 없이 잘 크는지 그거는 한번 좀 이따 이제 8월달에 수확할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이게 첫 번째 송이, 두 번째 송이, 뭐 만져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가지 사이를 널찍널찍하게 하고 키우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올해는 그래서 가지 사이사이를 좀 섞어서 가지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샤인머스켓 가지치기 하고 나서 꺾고지 해 놓은 건데, 그래도 뭐 다행히 살아있네요. 이렇게.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노지 재배라 그런지 샤인머스켓은 이렇게 잘 크진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못 키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독을 같이 해주는데도 이게 아마 이런 경우는 이런 가지 사이에 이렇게 벌레가 갉아먹었거나 이렇게, 그래서 성장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면 이거 소독을 해주는데도 그런 원인이 좀 있어서 계속 방제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샤인머스켓인데 얘도 잘 크는가 싶다가 이렇게 잎이 말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줄기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벌레가 갉아먹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피 쪽에 갉아먹으니까 이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순이 연하니까 여기에 달라붙어서, 얘는 깨끗하거든요. 얘는 그래도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얘는 그런 병충해 흔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도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타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서도 더 이상 이 커나갈 수 있는 동력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방제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시원찮은데 이런 경우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를 조금씩 줬고요. 지금 한 130송이 정도 열려 있으니까 이제 태풍이 뭐 이제 수확 전에는 안 올 것 같긴 한데, 수확을 잘 하고 나서 또 이제 내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거름을 총 이쪽 나무에 한 포대, 저쪽 나무에 한 포대씩 두 포대를 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무는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새순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놔둘 거고요. 이렇게 이제 손이 닿는 것만, 이런 것만 이제 꺾어주는 거고, 이렇게 닿는 데만 꺾어주고, 안 그런 거는 이렇게 해주면 광합성 하려고 자기네가 잎이 아주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야 포도가 아주 잘 익어요. 또 이건 아주 잘 익을 겁니다. 이제 거의 장마가 끝나가니까 이제 폭염만 남았는데, 이때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면은 포도가 굉장히 당도가 굉장히 높게 이제 익을 거예요. 전에 보니까 이런 거는 여치나 이런 것들이 갉아먹고 벌레가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잎이 많이 있어야, 이게 별로여도 다른 잎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키워먹는 포도나무는 이렇게 한 그루만 갖고도 충분히 100송이 이상 따먹을 수 있으니까,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가지를 뽑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위에 철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긴 과수원이 아니니까 공간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파고라처럼 이렇게 지주대 위로 올려서 가지를 위에서 키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건데, 공간만 허락이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가지들도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건데, 얘가 지금 제가 잡아도 거의 한 주먹으로 잡힐까 말까 하는데, 이 굵기가 계속 굵어져요, 위까지. 네, 그래도 제 엄지 손가락만한데 이렇게 하면 영양분도 잘 가고 하니까 잘 크더라고요. 알도 튼실하고. 네, 또 수확할 때쯤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